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농지법에 오늘 자료 받으셨죠? 농지법 문제 받으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한 경우까지를 토대로 해서 오늘 자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농지법상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자, 이런 건 시험 문제 100%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경자 유전의 원칙 맞죠? 주말 점령 농자는 10,000제곱미터 미만, 아까 걸렸습니다. 1,000제곱미터라 했잖아요. 틀렸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취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위탁하 행하는 농업의 경영을 위탁 경영이라고 합니다. 맞네요.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합병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아까 농지 처분 사유가 3개월, 2년 소유상한을 초과한 거. 그게 포인트라 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 두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거. 자, 2번 문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되고, 발급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맞네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을 하여 발급 신청이라 했는데, 자, 이게 틀렸죠. 자, 그러면 오늘 자료 문제 2번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하는 거죠. 자, 일단 요거는 발급이 시구 읍면장이 발급을 한다. 그리고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는데,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이 필요 없는 거는 2일 이내에 발급해준다. 자, 농업경영서 계획이 필요 없는 거 시주, 허신계, 한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험연구, 주말농장, 허가, 신고, 개발농지, 한계농지, 비축토지 이러한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경영계획서에 작성이 필요 없는 것때, 이때는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준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을 받으면 그 취득 자격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여기다가 첨부를 해야만 소유권이 등기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 자, 매매, 교환, 증여, 그리고 판결, 경매, 화해 뭐 등등이죠. 그리고 이제 주말농장,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농지의 경우도 농취증 발급 대상이다. 자,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거. 자, 국가 등이 농지를 소유한다. 자, 그 다음에 공유농지를 분할한다. 그 다음에 합병한다. 그리고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다. 이럴 때는 농취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자,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럼 4번은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는데 발급을 받아야 된다 해서, 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은 4일 이내 서면을 통지하는 게 맞죠. 맞아요. 자, 그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지법상의 각종 권한. 요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워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농지법상의 권한자. 요거는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 바로 정리를 해버리세요. 자, 농지법상의 권한자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네 가지.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아까 이야기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고 그리고 이제 농지원부의 작성.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누구냐? 시국 읍면장입니다. 그래서 시구 읍면장.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 전용 허가권자.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원칙이 농림부 장관입니다. 농림수산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권한 위임에 의해서 시도지사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전용 허가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럼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때 여기 그 지정 대상은 녹관농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특별시에 녹지 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지의 매수 청구죠.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여기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자,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매수 청구하는 거죠. 요 사람.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 요 네 가지 빼고 요 네 가지 외에 나머지의 권한은 전부 다가 농지법에는 시군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요것만 머릿속에 딱 시군구청장의 권한이다. 요거 네 가지 빼고는 시군구청장. 요걸 머릿속에 딱 새겨놓고 문제 4번을 보세요. 농지법령상 각종 권한자의 조합으로 타당한 것. 농지 이용 계획의 수립권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여기 없죠. 여기 없으면 시군구청장. 그러면 시군구청장이라고 해야 되죠. 대리경작 지정 여기 없죠. 여기 없으니까 시군구청장. 틀렸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 여기 있네요. 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그런데 시군구청장께서니까 틀렸네요. 자, 네 번째 농지전용 허가권자 여기 있네요. 농림부 장관이 원칙인데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권한 위임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권한 위임이 있으면 위임사항에 의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농지원부 작성 비치 의무자 시구읍면자.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틀렸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를 이해를 해 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서 자, 이제 5페이지에 16번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16번 농지 소유 제한. 자, 교과서 문제 16번입니다. 자, 농지의 뭐라고요? 소유 제한. 자, 소유 제한. 소유 파트에 관한 경우인데 자, 여러분 소유 제한은 아까 얘기했죠.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했죠.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라. 그러면 경작자가 아닌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인데 틀린 거.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맞고요.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를 임대 사용되는 기간 동안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할 때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주말 체험 영농은 취미활동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농업연구기관이나 농업생산 단체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농지 소유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법에 의한다 했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이게 아니고 농지의 소유 제한의 특례는 농지법에서만 정하고 다른 법에서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게 적용되고 농지법은 차순이다 이 말이지. 거꾸로 해야 되겠죠. 농지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몇 번?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를 잘 해석해서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자, 고개 들어봐요. 제가 평상시엔 농담을 잘 안 하지만 수업 시간에 특강을 하고 이럴 때는 자주 잘 웃겨요. 여러분들 힘들어하면 이럴 때 잘 웃기는데, 자, 강도가 바보 집에 침입을 해서 이거 이야기했어? 안 했죠. 그 강도가 칼을 들고 바보 집에 침입을 했어요. 바보가 이제 바보고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서 야, 삼국을 이야기해라. 신라고구려 백제. 이거 얘기를 못하면 너는 이 칼에 맞아 죽는다 이 간 거야. 그러니까 바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칼을 딱 보고 오, 배째실라고요. 배째실라고요. 알아먹는 사람 알아먹잖아 지금. 아, 배째실라고요. 배째실라고. 백제신라 고구려. 아, 참네. 못 알아먹네. 배째실라고요. 아시겠어요? 아, 백제실라고요. 배째실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바보가 무사히 살았어요. 강도한테 안 죽고. 그 강도가 아, 이놈이 똑똑하구나 하고 칼을 놓고 그냥 물건 하나도 안 훔치고 왔대. 배째실라고요. 다 같이 배째실라고요. 아, 바보도 그럴 때는 머리가 돌아가요. 한마디로. 아시겠지요? 자, 16번의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7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던 경우라도 소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자, 그러면 경자 유전의 원칙의 예외인데 경작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니까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걸 찾아라 이거죠. 주말점용농 반연성 식물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때는 경작을 안 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상소 경작을 안 해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5년 이상 농업경영하던 자가 5년이 아니고 몇 년 이상? 8년 이상이지. 몇 년 이상?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이농할 때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이때는 경작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지만 5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8년. 그래서 틀렸다.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한 경우 이때는 경작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그것도 별표해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됐네요. 자, 18번째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는 2번에 농지개발사업지관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도농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농원 부지, 관광휴양지에 포함되는 1500제곱미터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야. 3000이 아니고 얼마야? 1500제곱미터. 그래서 여기 바로 3번, 2번이 틀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의 별표. 소유 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다. 10,000제곱미터죠. 8년 이상 인허한다. 2번. 여기도 10,00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3번. 주말체험용농은 세대원별로 가면 안 되지. 세대원 전체가 얼마야? 세대원 전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인데 세대원별로 겠으니까 이게 틀린 거다 이거죠. 이거 주의하시고. 농업인인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불구하고 농지 소유 상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인은 어떤 농지든 간에 농업진흥지든 밖에 농지를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때는 소유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맞아요.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는 농지 소유 상한의 규정을 무한다. 받지 않는다. 오케이. 정답은 3번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별표하시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 농지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했는데 요즘에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제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쳐서 받았는데 지금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X.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한다. 맞네요.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3번을 싹 고쳐볼게요. 3번을 딱 고쳐볼게요. 뭐라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라. 뭐 이렇게 발급을 신청할 때 농지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은 제출하여 신청하는 게 맞는데 거꾸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에 첨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소유권 이전을 등기 신청할 때 자격 증명이 첨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자격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아까 허가를 받거나 아까 시주 허신계 한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시주 시험연구 주말체험용용 농지 전용 허가 신고 15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농지 한개농지 15% 이상의 한개농지 그 다음 비축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어요. 농업을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이 계획서가 필요 없고 이때는 2일 이내에 시구 읍면장이 발급해준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죠. 맞아요. 시구 읍면장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 기준 등을 검토한 이후에 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맞아요. 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는 것은 2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자, 요거 정리하세요. 국가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할 때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협의는 공공기관이 협의하는 거니까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합병 아까 봤습니다. 분할 이것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5번 주말체험 영농은 농지증 발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매매, 교환, 증여, 판결, 경매, 주말농장, 허가신고 이거는 발급을 받아야 된다. 요거 절대 놓치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2번은 경영계획서 작성 필요 없는 거. 이거는 뭐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경영계획서에 작성을 하지 않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아까 시주허신계 한비다. 요 그대로 한번 봐. 1번 시험연구죠. 그게 바로 시험연구 실습집이니까 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주말체험영농 맞고 그 다음에 전용허가 전용신고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농지개발사업지구 개발지구 1500제곱미터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축토지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서 자, 여기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 이거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을 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죠. 매립법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때는 거기도 농사를 짓기 위한 거니까 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한데 매립농지의 소유를 하는 경우 이때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한데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5번이 틀렸다 이 뜻이죠. 자, 그거 알아두시고 자, 23번 시구 읍면장에
취득 자격 확인 기준으로 볼 수 없는가? 자, 아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해주기 위해서 시구 읍면장이 확인을 거쳐야 되는 거죠. 자,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한다. 아, 그러면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만이니까 틀린 거죠. 1000제곱미터 미만. 2번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그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경영 능력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인이 소유 농지를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사용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그 다음 이런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이와 같은 시설로서 330제곱미터 이상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 외에 농지의 경우는 자, 아까 농업일이 되려면 1000제곱미터 그다음 90일 330이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런 것에 적합한가 안 한가를 확인한 이후에 농지증 발급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말 농령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10,000제곱미터 틀린 거죠. 정답이 1번이다 가는 게 보입니다. 좋아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4번의 별표 5개. 농지 소유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그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처분 사유는 아까 요거 3가지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처분 사유는 3가지 기억하라고 했는데 농지의 처분이죠.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이 되면 자,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 안 한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명한다 이거죠. 처분명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는다. 요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까 보셨죠. 이때 이행강제금은 농지 가액의 20%의 이행강제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처분 사유가 아까 3개월 그리고 2년 그리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거, 요거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처분 의무가 발생이 됐는데, 자, 직접 농업 경영을 하고 있다. 요런 경영을 하고 있다면, 요때는 3년간 처분을 뭐 한다? 유예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처분 유예. 요런 거를 머릿속에 딱 새겨주시고,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처분, 요때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요때 매수 청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한다 이거죠. 이때 농어촌공사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매수 청구한다 이 뜻이죠.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 확인합니다. 자, 24번.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기랑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여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줄치고 3월 동그라미. 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대. 무조건 시군구청장이 인정한대야. 다음 4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요 경우도 시군구청장이 인정한대. 맞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딱 걸렸네. 2년 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여. 그러니까 여기 딱 3개월, 2년, 소유상한 초과.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도 페이지 236페이지에 다시 한 번 더 아까 확인했지만 서브노트 236페이지에 농지 처분 사유 1년 내 농지 처분해야 된다. 거기서 동그라미 2번 3개월, 동그라미 5번 2년 동그라미, 8번 소유상환 초과. 일부러 내가 굵게 표시해놨어.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니까 딱 포인트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은 1년이 아니고 몇 년이야? 2년. 그래서 정답이 5번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부동산 농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가장 타당한 것. 요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부동산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에서 실제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맞네요. 아까 농취증 발급 주말 농장은 발급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할 때 경영계획서가 필요하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분, 경영계획서는 아까 시주 허신계 한비야. 여기 주말, 자 여기는 시험 연구, 주말 영농 이런 거는 경영계획서 작성이 필요 없는 거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 했으니까 틀렸고, 또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제도는 없어졌는데 있다 했으니까 틀렸고. 3번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자,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경매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자 보시죠. 매매교환 증여 판결 경매는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농지증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했는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경영계획서의 작성이 필요 없는 거죠. 아니, 공장을 지으려고 농지증 허가 받았는데 네 농사 어떻게 지을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속에게 농지를 취득한 자라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3만 제곱미터 이내, 3만이 아니고 1만 제곱미터 이전은 잘.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옳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문제는 실제 중개사법에 그대로 나올 확률이 크니까 별표를 내두시고 가자 그 뜻입니다. 알았죠? 좋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26번에 농지 처분에 관한 설명은 너무 상세히 보는데, 자 아까 처분에 관한 거 여기 저기 한 걸 요걸 딱 보면, 자 부당한 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는데 사유 발생일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옳거니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된 때는 그 초과 면적에 한하여 처분하면 된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5만을 받았다. 그러면 4만원 처분해야 되고 10,000제곱미터는 소유한다. 그 말이잖아. 초과하는 부분만 처분하면 된다. 맞아요.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는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모을 수 있다. 유예할 수 있다. 3년 유예. 아까 여기 3년 유예. 오케이. 맞아요. 4번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 토지가 20%에서 하는 이행가격을, 아까 처분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안 한다. 그때는 농지가에게 20%에 대한 이행강제금 맞네요. 5번 농지 처분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이의신청. 자, 1월이 아니고 거기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입니다. 선생님 1월이나 30일이나 그놈 아닙니까 하면 안 돼요. 1월은 1월이고 30일은 30일입니다. 왜? 한 달이요 28일도 있고요 31일도 있고요 30일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월은 1월이고 30일은 30일이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정답은 5번이 잘못됐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제 한번 보는데 28번을 보세요. 뭐 더 이상은 안 봐도 좋을 것 같은 28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위반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가 부가대상자이고 농지법은 1년 내에 농지처분서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그 부가대상이 된다. 자, 맞아요? 틀려요? 시정명령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이행이 아니한 건축주가 부가대상자고 농지법은 1년 내 농지처분서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부가대상자, 대상이 된다 했는데 1년 내 농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 이봐요. 이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아니다 이 뜻이야. 이 사유에 해당이 되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6개월 내에 시군구 처분을 명하죠. 이 처분 명령을 받고 처분하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강제금을 부과하지. 이거 안 했다고 처분 안 했다고 바로 강제금 부과 못한다 이거야.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처분 명령을 받고 안 했을 때 그때 부과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 2번 건축법상의 강제금 부과권자와 농지법상 강제금 부과권자는 대체적으로 시군구청장. 그럴 때 정확히 말하면 건축법은 허가권자고요. 농지법은 시군구청장 맞아요. 대충 맞게 보고 건축법은 건배령률은 무허가 무신고 건축행위에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이라 했는데 여기도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에다가 위반 면적과 그 다음에 비율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법은 70, 80, 90, 100이잖아. 그러니까 무신고 70, 건폐율 80. 그래서 이거는 요 문제를 내가 고쳐서 똑바로 해놓은 문제가 거기 오늘 자료 문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공법은 만들고 나면 돌아서면 또 틀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9번 문제 보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농지법령상 이행강제 부과 건축법하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건축법상 강제금은 기존 건물에 대한 시정료를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가 부과 대상자이고 농지법은 1년 내 농지의 처분 사유 등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그 부과 대상이 된다. 자, 2번 건축법상 강제금 부과권자는 건축허가 권자, 농지법은 시군구청장 맞아. 건폐율은 용적률 무허가 무신고 행위에 대한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이게 정확하죠. 그래서 비율이 70, 80, 90, 100입니다. 농지법은 농지가액의 20% 맞고요. 4번 건축법상 강제금은 최초 시정명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농지법은 매년 1회 부과 맞습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고 농지법은 매년 1회입니다. 5번 강제금의 부과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자, 동현씨 몇 번인가요? 이게 정답이? 왜 1번입니까? 근데 거기는 1년 내내 농지처분 사유 등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부과 대상. 여기는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틀렸다 하면 잘못됐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하면 잘못된 거야. 그럼 뭐 때문에? 1번이 답은 1번 맞아. 정답은 1번인데 기존 건물이에요. 첫째 줄에.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물에 대한 부과하는 것이지 기존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큰 거야. 건축법은 무슨 건물? 기존 건물하고 무슨 건물? 위반 건물. 그래, 위반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안 했을 때 그때 건축주가 부과하는 게 건축법상 강제금이에요. 위반 건물이지 기존 건물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어쨌든 간 답은 맞추었으니까 뭐 까짓 거 상관없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를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정답은 28번은 1번이다. 하는 거죠. 그럼 위반 건물을 고쳐놨는데도 1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6개월 내에 무슨 명령? 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행강제 부과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선생님이 낸 문제는 두 가지가 틀렸고 여기 책의 문제는
일단 한 가지가 틀렸으니까 정답은 변함없이 1번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으로 가서 대리경작자로 보게 되는데요. 대리경작자의 경우는 아까 여기서 봅시다. 자, 몇 번? 29번. 자, 대리경작제는 일단 여러분들 유휴 이렇게 하시고, 자, 17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휴 17, 그리고 쌍년 3년 10% 2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전, 3개월 전이죠. 3월 전 1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농지를 경작을 하지 않고 여기 갑돌이가 농사를 짓는데 옆집에 갑순이가 서울에서 이사 와서 이 갑돌이가 첫눈에 반해서 노총각이 사랑질을 하다가 농지를 놀리고 있다. 그럼 이거는 유휴농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일단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를 합니다. 지정 예고 받고 거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은 예고 받고 10일 이내 합니다. 10일 이내 하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제 결과 통보는 7일 이내에 결과 통보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절차 예고 절차 거치고 지정합니다. 대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경작을 시키게 되겠죠. 그 대리경작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경작기간을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합니다. 따로 정함이 있다. 그러면 1년으로 정했다 하면 1년이 되는 거고 따로 정함이 없으면 경작기간이 3년이다. 대리경작을 지정해서 대리경작을 시키는데 1순위가 누구냐? 인근지역의 농업인 그리고 농업법인이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되는 사람이 대리경이 지정될 수 있는 2순위가 자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생산자 단체나 학교가 2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럼 대리경작을 시켜서 경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남의 농지를 경작했으니까 수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확량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10% 2월 3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작을 하다가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리경작을 하려고 하니까 차갈밭에 열심히 땀 흘려 경작을 했더니만 배추 농사 지면 배추값이 폭락하고 고추 농사 지면 고추값이 폭락해. 에이 재미없어. 중지하겠다. 그러면 경작기간 만료 3월 전까지 그리고 1월 이내, 그래서 3월 전까지 인월, 이게 바로 중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그래서 유휴 17, 3년 10% 2월, 3월 전 1월, 이게 바로 유휴지에 관한 내용인데,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40 페이지에 제일 밑에 대리경작자의 사유가 나오고 지정 절차가 나옵니다. 자, 유휴지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 지정 절차에 지의 신청은 10일 이내, 그리고 결과 통보는 7일 동그라미 하시고, 대리경작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칙이 농업인, 농업법인 2순위가 예외 생산자 단체 학교, 그 다음에 토지 사용료 지급, 수확량 10% 2월, 그리고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그리고 대리경작 기간에 지정해지, 거기에서 기업, 지정해지에서 기업, 경작기간 만료 3월 전 동그라미, 3월 전까지 중지할 것을 신청해야 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래서 3월 전 1월 거기다가 동그라미. 요까지를 정리하니까 대리의 유휴 17, 3년 10% 2월, 3월 전 1월 이거죠. 다시 한번 노래해 봅시다. 유휴 17, 3년 10% 2월, 3월 전 1월. 요걸 우리가 머릿속에 딱 새겨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경기 29번 문제 봅니다. 경작자 지정 타당한 것, 예고를 받은 농지소유자 임차권자는 30일 이내 이 일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이 아니고 유유 17, 10일이죠. 틀렸네요. 검사 결과는 7일 이내 그거는 맞는데 30일이 틀렸습니다. 2번 대리경작자는 당해농지 인근지역에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하나여 지정한다. 경영을 하는 농업이나 농업법인에 하나여 지정한다 했는데 하나한다가 아니죠. 1순위가 농업인 농업법인, 2순위가 농업생산자 단체와 학교니까 하나한다. 틀렸고 경작자는 수확량의 20%가 아니고 10%고요. 수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거는 맞는데 10%인데요. 20% 틀렸고 경작 대상자 농지 소유자가 당해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고자 할 때 경작기간 만료 3월 전인데 2월 전 틀렸고요. 그리고 시군구청장에 신청합니다. 2월 전, 1월 전, 자 3월 전, 3월 전을 고쳐야 되겠죠. 5번 경작자 지정 제도는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불문하고 유휴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유휴농지에 대해서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아, 이런 문제는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들어진 문제 같아요. 정답은 5번이구나 하는 걸 보여. 그럼 다시 한 번 더 숫자 나오는 거 딱 넣을 때 유유 17, 3년 10% 2월 3월 전 1월 이까지 가야 대리경작자를 정확히 할 수 있다. 한 번 더 노래해봐자. 유유 17, 3년 10% 2월 3월 전 1월 이게 말이 되잖아. 이걸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여러분 그냥 따라하니까 마치 못해하는 표정이야. 그럼 무슨 머릿속에 들어가겠어. 아까 내가 여기 갑돌이가 갑순이한테 사랑질을 한다 했잖아. 그치? 그럼 갑돌이가 갑순이 꼬시려면 휘바람 불잖아. 저녁에 가서. 그렇게 좀 해봐. 유유 유유. 아, 이게 꼬시는 작전이 들어가야 돼. 유유. 오케이? 그리고 17. 그리고 상년. 그죠? 3년. 대리기장 기간. 따로 적으면 3년. 그리고 10% 2월. 그렇죠? 3월 전 1월. 이렇게 의미를 새기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면 될 것이다 이거죠. 초임발령 교사가 급히 아침에 출근하다 오다 보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 앞에 자크가 열렸다 이거야. 대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앞에 있는 우리 선미 씨 고개 좀 들어봐. 뭐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또 열심히 하는 척이에요. 대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쌤요 대문 열렸는데요. 하니까 이 초임발령 교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먼저 본 사람이 닫아주세요. 아 그냥 넘어가요. 먼저 본 사람이 닫아주세요. 추우니까.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알고 넘어갑시다. 자, 대리경작자 아주 좋은 문제니까 29번 챙겨두시고요. 자, 30번에 이제 임대차와 사용대차인데요. 자,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 경력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인접한 시군에 소재한 소유농지 중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8년이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 사용대한대. 자, 그럼 이거는 임대차 사용대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4번 거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자,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로서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 구내, 시군에 또는 이에 인접한 시군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기간이 8년이야 5년이야 5년을 넘지 않는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이럴 때는 농지를 5년 이내잖아요.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그럼 8년을 초과한 그 경우에 쓰니까 이게 8년이 아니고 몇 년이다. 5년이에요. 여기는 5년입니다. 8년이 아니고 몇 년? 5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정지 사업계획의 농지 임대 사용되지 않은 농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농업기행을 못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 그 다음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는 경우 상속에 취득한 농지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 이런 경우는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인데 자 1번에 여기는 8년이 아니고 몇 년? 5년을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것 8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에 이용 제도로 볼 수 없는 것. 농지 이용의 제도가 아닌 것. 사용대차, 임대차, 대리경작제, 농지 이용 계획 다 이용 제도인데 농지의 지목 변경 금지는 보전 제도야. 무슨 제도? 농지의 보전 제도니까 4번이 틀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으로 가서 농지의 보전 파트로 갑니다. 자, 그럼 문제 32번으로 가서 농지의 보전 파트로 가는데 이거 가기 전에 선생님이 만든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용 파트에서 자, 6번 대리경작자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볼까요? 6번 농지법상 대리경작자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자, 시군구청장은 유유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의 가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맞고요. 자,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해야 되고 경작자를 지정한 데는 경작자와 소유권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정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와 대리경작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하면 틀립니다. 3년 한다 하면 틀려요. 따로 정함이 없을 때 3년이지 그냥 3년으로 한다 하면 틀린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잘 봐주시고 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당해농지 소유권이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되고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할 때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5번 경작농지 소유권이 임차권을 가진 자가 당해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고자 할 때는 대리경작 기간 만료 아까 몇 월 전? 3월 전이죠. 3월 전까지 기간 만료의 대리경작 지정을 중지할 것을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지를 경작자와 임차권 소유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유유 17 3년 10% 2월 3월 전 1월 이까지 가야 된다. 이까지 가야만 유유지의 대리경작자의 전체를 볼 수 있다. 봤고 7번은 아까 책에 봤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자,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5번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이내 당해 농지를 처분을 명해야 된다. 자, 아까 처분명령은 아까 여기 봤잖아요. 어디 갔나? 6개월 내에 처분을 명해야 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자기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및 농어촌 공사와 농지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처분 의무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처분을 뭐한다? 유예한다. 이 강제금의 부과 시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짓을 기회를 부여하고 계고장을 송부해야 하며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이 제기는 30일 이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둘 거는 헷갈리지 말고 유휴 대리경작자의 이의는 대리경작 지정 예고 처분에 대한 이의는 10일이야.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는 30일이 헷갈리지 말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는 30일이고 유휴경작자의 지정,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 처분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이의신청 헷갈리지 말라 이게요. 자, 4번 강제금은 당해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했어요? 농지가액의 20% 했잖아요. 그리고 이행이 될 때까지 강제금은 매년 2회 아니라 했죠. 건축법은 2회고 그리고 농지법은 매년 1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틀렸죠. 10%하고 2회 그게 틀렸잖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또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해야 되니까 5번은 맞고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아까 책에 있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거 이미 아까 설명했고 9번 풀었고 그죠? 이제 3번, 8번, 10번만 풀면 되는데 일단 책에 거 먼저 보고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32번 문제, 9번 문제, 9페이지에 32번 문제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부담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다. 자, 여기가 농업진흥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농업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보셨죠. 이 둘을 묶어서 진흥지역이라 한다. 그럼 이런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은 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지정하느냐? 시도지사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한다. 그럼 지정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어떤 것이냐? 그게 녹관농자다. 자, 여기서 녹지지역인데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거죠. 자, 이걸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우인데 문제 볼게요. 농지조성. 그럼 여기는 진흥구역은 집단화된 농지입니다. 한마디로 농사를 지어 먹도록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 그럼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용수원 확보라든가 이와 같은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 이게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보시고요. 자, 농지조성사업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아, 집단화. 그래서 진흥구역. 맞아. 진흥지역의 대상은 녹관농자야. 특별시는 제외한다. 맞아. 농림부 장관은 국계법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와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때 지정 승인 전에 국장과 협의한다. 이때 승인하기 전에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는 국장하고 농장이 사전에 협의 절차 거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이고 계획관리지 개발진흥지구가 아니에요. 개발진흥지구를 녹지지역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틀렸고 4번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시도농업, 농어촌, 식품산업정책심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합니다. 맞네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오케이. 정답은 3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을 옳게 된 것. 농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자, 농지 전용은 아까 원칙적인 권한자가 요거죠. 여기 보세요.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원칙인 농장이에요. 자, 그리고 진흥지역의 지정은 시도지사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원기원부 작성은 시군면장이야. 매수청으로는 농어촌공사. 이거 빼고 나머지는 시군구청장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시도지사 허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농림부 장관이니까 이거 틀렸네요. 2번 도시지역 안에 농지를 대기오염 배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할 수가 없다 했는데, 자, 도시지역 안에 계획관리나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농지는 전용 허가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 예외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해서 틀렸고, 3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다 했는데, 이때는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잘 봐요. 우리 농지법은 다른 법과 달라. 중개사법이나 다른 법은 자격 취소, 업무 취소,
그 다음에 뭐 등록 취소 이게 나오잖아. 이때 취소가 절대적인 취소, 그 다음에 임의적인 취소 이렇게 나오죠. 자, 임의적인 걸 다른 말로 상대적인 취소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can이죠. can. 이거는 취소해야 한다. must죠. must.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당연 취소, 뭐 절대적인 취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법은 전부 다 이게 절대적인 취소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머시머시한 거 이게 전부 절대적인 취소야. 그런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법의 절대적인 취소 이거는 감독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 감독 조치 명령을 위반을 했을 때 이때 당연 취소야. 이게 절대적인 취소 사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특이한 거는 기억하. 그래서 농지법은 당연 취소가요. 무슨 당연 취소가 감독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해야 되니까 틀렸고 4번 농업진흥구역 내에 2만 제곱미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용허가를 받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프린트 서브노트 244페이지 딱 보면 자, 농기전용허가권자 원칙은 농림부 장관이야. 예외적으로 권한 위임, 농업진 도표, 농업진흥지역 안에 3천 미만은 시군구청장, 3천 이상 3만 미만은 시도지사, 3만 이상은 농림부 장관. 진흥지역 밖에 3만 미만은 시군구청장, 3만 이상 20만 미만은 시도지사, 20만 이상은 농림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안에 2만 제곱미터의 농지다. 그러면 3천 이상 3만 미만이잖아. 이때는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 시도지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5번 전용 예정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과다하면 제한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옳은 거는 5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라이 문제 진짜 그 시기 아니에요. 이 하지 말고 진짜 깐깐한 문제래요. 알아두시고. 34번 농업진흥구역 안에 허용되는 행위가 아닌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부속시설의 설치 허용이 됩니다. 가공처리시설 허용됩니다. 개발사업 허용됩니다.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 또는 휴게소의 설치 이런 거는 개인을 위한 민간시설이니까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국방공익이나 이런 공익상 목적,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거는 허용되지만 개인의 용도로 쓰기 위한 거 이런 거는 허용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 35번 별표 농업진흥지역 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거 별표하시고요. 자, 진흥구역 안의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영향과 아닌 행위가 금지되고 진흥구역 안에 허용되는 행위는 저거 중요한 말입니다. 줄 서두시고 진흥구역 안에 허용되는 행위는 보호구역 안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거꾸로 말하면 틀리겠죠. 보호구역 안에 허용되는 행위는 진흥구역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한편에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부분이 330 이하인 경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그것도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럼 요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요렇게 걸쳐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요렇게 걸쳐 있을 때 요게 330제곱미터 이하다. 요럴 때는 요게 330 이하라면 요때는 요게 보호진흥구역이잖아. 그럼 요때는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을 적용 안 하고 결국은 요게 보호구역이니까 결론적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걸쳐 있다. 그럼 여기는 진흥지역 아니야. 진흥지역 아니고 여기는 진흥지역 밖이야. 그럼 요게 330 이하다. 그럴 때는 농업
진흥 지역의 행위제한은 적용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그러니까 않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진흥지역 밖에 농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적용되고 진흥지역 안에 거는 적용 안 한다. 다음엔 거꾸로 말하면 330이 넘는다. 그럼 예를 들어 350이다. 350이면 요거는 진흥구역, 여기는 보호구역 각각 적용받는다. 330이 넘으면 각각이다. 이거 잊지 말라 이게요. 요것만 포인트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한필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자, 보호진흥구역에 속한 부분의 면적에 관계없이 진흥구역에 관한 행위자를 아니잖아. 진흥구역이 330 이하면 진흥구역을 적용 안 하고 보호구역이죠. 그러니까 관계없이 했으니까 틀렸고, 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관계법령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설치나 토지 연결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승인 등을 사업을 시행 중인 자의 경우는 공사 사업에 한하여 행위 제한을 뭐한다?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이때는 지정 당시 이미 기득권을 인정해준다.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행위 제한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진흥지역 안에 농지에 허용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문제 나오는데 36번 하나 더.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자,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다 틀렸죠. 아무리 진흥지역 밖이라 하더라도 보호구역 행위 제한 아니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전용 허가 받아야 되고, 밖의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때는 승인 받아야 돼. 틀렸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기자 지정할 수 있다. 그거는 맞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됐는데 여기도 전용을 할 때는 무조건 진흥지역 아니든 바깥이든 농지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고, 옳은 거는 4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37번의 이 숫자 이런 거는 그냥 틀려주세요. 나오면 신경 쓰지 마시고 보라 이거야. 자, 그 다음에 38번에 농지 1000제곱미터가 보호구역에 7000, 농업진흥구역에 300, 700, 300에 걸쳐 있다. 이때 진흥구역에 관한 행위자는 올바르게 설명한 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얼마든지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자,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지목 변경 아니죠. 지목 변경은 별도로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틀렸고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아니죠. 관할 시군구청장 결정 아닙니다. 300이 농업진흥구역이 300이니까 이때는 진흥구역의 행위제한을 적용 안 한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진흥구역은 보호구역과 같은 행위제한 1000제곱미터 전부가 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받는다. 그게 맞네. 각 구역의 행위제한은 각각 아니야. 만약에 각각이 되려면 진흥구역이 350이 돼야 각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제가 여러분 자료 3번 문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만든 문제죠. 자, 3번. 한 필지의 토지가 한 필의 농지 1000제곱미터가 다음과 같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이 경우 농지법상의 행위자는 올바르게 설명한 거. 자, A. 농업진흥구역은 350, 보호구역은 650. B. 진흥지역은 300, 진흥지역 밖은 700이다. 자, 문제가 삼박하네요. A의 경우는 대지 면적이 과반이 넘는 지역 안의 행위자를 받는다. 자, A는 350이죠. 그럼 이거는 각각이잖아. 330이 넘으니까 각각이지. 각각인데 과반 틀렸고. B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니지. 이거는 B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B는 1000제곱미터 전부가 어느 구역? 지능지역 밖이야. 그러니까 틀렸고. A, B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한다. 자, A, B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결정 이런 규정은 없죠. 틀렸고. B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의 경우 진흥지역 밖행위자 이거는 맞는 소리네. 왜? B는 진흥지역이 300일이잖아. 그러면 1000제곱미터 전부가 어느 구역? 진흥지역 밖의 행위자를 적용하죠. 그러니까 진흥지역 안에 농지 경우 진흥지역 밖의 행위자를 받는다.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맞고 A, B의 경우 각 구역의 행위자를 각각 받는다. 아니죠. A, B는 A는 각각 B는 넓은 지역인 1000제곱미터 전체가 진흥지역 밖이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정답은 4번. 요거는 요런 식의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 문제는 별표 5개 무조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